지금 보여드리는 그림들은 수도권의 한 예술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교수가 학생과 강사진에게 강제로 작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원래 300정도 갔는데 하나는 200정도 없어요. 그럼 두 개를 해서 300 들었고요. 그러니까 150씩. 두 개 하면 10개 살 것 같은데. 원래 하나 가격이지, 하나 가격. 교수는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비슷한 제안을 했고 실제로 작품을 샀다는 강사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수도권의 한 예술대학교 교수가 자신의 그림을 강매했다는 다수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큰 용기를 많은 제보자들이 내주셨는데요. 자, 박 변호사님 먼저 어떻게 된 맞습니다. 일이죠? 자, 교수가 학생하고 강사진에게 자신의 그림을 강매했다는 의혹이 있던 사건인데요. 이 대학원을 졸업했던 석사 졸업했던 이 학생입니다. 주임 교수가 전화가 왔길래 거절을 할 수 없고 만나자고 해서 만나기로 했는데 소문이 하도 많이 나 있었으니까 혹시나 싶어서 녹음을 좀 해뒀습니다. 녹음기를 틀어놨는데 다행히 밥 먹고 헤어질 때까지 별말 없다가 헤어지기 직전에 걱정했던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체크포인트 먼저 짚어보죠. 2개에 300. 자, 주임 교수의 뜬금없는 연락에 혹시나 싶어서 만났는데 역시나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혹시 소품을 좀 소장을 해줄 수도 있어요? 작품이요? 네, 저도 이제 그거에 좀 쓸 데가 있어가지고 그때 갔는데요. 제가 주도도 했었고 지금 나는 소장해주면 좋은 거죠. 이제 비싸게는 하지 않고 재료값만 받고 사실 제가 혹시 몰라서 가져오긴 했거든요. 보통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어요? 지금 갑자기 거래가 되네. 하나를 제가 원래 300 정도 갔는데 하나는 200 정도 없어요. 근데 두 개 하면 어려워요? 두 개를 해서 300 들었대요. 제가 사실 300 정도가 필요해서 두 개니까 150씩. 이렇게 해서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원래 하나 가격이지, 하나 가격. 해결을 해줘야 돼요. 다 터져. 자, 양 변호사님 들으신 것처럼 작품 하나에 300만 원이야. 근데 이걸 2개를 팔려고 그래. 그럼 600이잖아요. 네. 자, 그런데 반으로 TC해서 300에 2개 드릴게. 아니 어떻게 자기 작품을 이런 식으로 흥정을 해? 제가 편의점에서 1+1 상품을 많이 사고 있거든요. 음료수는 그렇게 많이 마시는데 그림이 저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고 주차장으로 가달라고 해서 뭔가 찜찜하게 따라갔더니 갑자기 부탁할 게 있는데 그림을 처음에는 소장해달라고 합니다. 소장해 줄 수 있겠냐고 물어보면서 원래 얘기하신 것처럼 원래 한 장에 300만 원 정도 받는데 그럼 한 점에 200 정도 어떠냐라고 처음에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그러면 200도 부담스러우면 2개에 300을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 가격에 2개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내가 돈이 필요한데 큰 금액 아니니까 생각이 달라. 소장 가치가 있다라고 하더니 사실 여기까지 거래인 것처럼 들리지만 또 거의 떠넘기다시피 넘기면서 급하니까 내일까지 입금을 해달라면서 그냥 떠넘기고 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막 후다닥 그냥 차 타고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거기서 주차장에 갈 때부터 이상했는데 트렁크에서 그림을 꺼내는 순간 이게 뭐냐 싶었을 거 아니에요. 내 지도 교수님인데 얼마나 싫었을까요? 자, 결국 원치 않은 그림을 300만 원 주고 결국 그럼 산 겁니까, 팀장님? 그렇습니다. 주차장에서 갑작스럽게 제일 받은 이 졸업생 같은 경우는 거절할 수 없으니까 집으로 가져갔는데 집에 가져가서 보니까는 교수님이 준 명함을 봤더니 명함에 손글씨로 은행 계좌번호가 똑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졸업생이 생각에는 교수님은 만날 때부터 그림을 팔려고 날 만나기로 했구나. 그렇죠. 명함 위에 계좌번호가 그렇죠. 있네. 네. 그러면서 교수님 같은 경우 식사하면서도 뭐라고 했냐면 작업실이 없으면 내가 작업실을 정해주겠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고맙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주차장에 그림을 꺼내는 순간을 보고 이게 갑질이구나. 나한테 그림을 팔려고 했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인데요. 그 졸업생은 고민하다가 다음 날 교수에게 그림을 돌려줬다고 합니다. 산 건 아니죠. 그런 다음에 공부하면서 박사까지 준비하라고 했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박사 진학을 포기했다고 하는데 교수님은 미술품 딜러나 브로커가 아닙니다.
자, 이 교수는요, 그 대학원 학생 말고도 시간 강사들한테까지 같은 제안을 했답니다. 자, 시간 강사 분의 얘기도 들어보시죠. 그림 괜찮으냐? 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럼 괜찮으면 한번 소장해보는 건 어떠냐? 네? 하면서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뒤로 1시간 내내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점점 더 노골적으로 그 그림을 사라고 하시는 거예요. 밀폐된 공간을 붙잡아 놓고 계속 얘기하는데 저는 두렵기도 하고 불쾌하기도 하고 다음 주에 계좌이체 해도 되고 일단 오늘 가져가시라 하면서 그 그림을 싸는 그 두꺼운 은색 포장지가 있거든요. 그거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처음에는 300만 원이었다가 200만 원이었다가 뭐 생각한 금액을 말해봐라. 솔직히 그 나온 순간 올해가 마지막이겠구나 강의는 이걸 각오하고 나온 거예요. 어느 누가 그거를 거부를 하겠어요. 그림 사면은 내가 너 강의 줄게 이거잖아요. 그림 사면 강의 줄게. 다시 좀 상황을 정리를 해드리면 이 학교에서 계약직 시간 강사로 일하던 제보자에게 어느 날 갑자기 교수가 만나자고 연락을 했습니다. 뭐 같이 식사를 하면서 좋은 시간을 먼저 보냈다고 해요. 그리고 식사 후에 교수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 이 갤러리에 가서 함께 작품을 보게 됐는데요. 그림을 보고 있는데 교수가 그림 괜찮냐? 괜찮으면 소장하는 게 어떠냐라고 제안을 해옵니다. 강사 당황스럽긴 했지만 바로 거절을 했다고 하는데요. 교수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점점 더 노골적으로 그림을 사라고 강요했습니다. 교수 작품이 팔렸다고 하면 수강생들 앞에서 면이 서지 않겠냐? 부모님 선물로 가져가는 건 어떠냐? 그러니까 온갖 사야 하는 이유를 본인이 대면서 몰아갔다고 해요. 선물로 내 그림만 한 게 없다. 네, 그렇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듣기로는 다음 주에 쓸 돈이 필요해서 그렇다. 뭐 묘를 이장해야 한다. 이런 이유도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좀 갖은 이유를 들먹이면서 판매를 하는 게 수법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강사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고민을 해보겠다고 하자 교수는 갑자기 또 화끈한 성격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라면서 기분이 안 좋은 듯한 표정을 지었고요. 강사는 이 제안을 거절하면 다음 학기에 강의를 못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이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끝까지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걸 거절을 하셨구나. 박 변호사는 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이분 같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절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거절하지 못했던 시간 강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B 씨인데요. 시간 강사 어떤 피해자 얘기 따르면 이 주인 검사가 강의 편성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거절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강의 때문에 샀다고 했는데 이게 2023학년도 학기입니다. 매 학기마다 개강하기 전에 그림 사라고 강매를 했다라고 해요. 개강 전이면 진짜 이거는 네, 안 할 수 없게. 예. 어느 날은 엄청 큰 그림을 갖고 와가지고 거에게 이 그림을 사달라고 요청했는데 그때는 이제 B 씨가 돈이 없어서 안 되겠다 하니까 분할해 줄 테니까 분할해서 사라라고 강요를 했다라고 합니다. 분할을 이제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할부잖아요. 할부죠, 할부. 예. 할부를 해라는 건데 이 강사가 이렇게 산 이게 요 그림이거든요. 집에 걸어두고 싶지 않아가지고 창고에 그냥 뒤집어서 보관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받지 못한 그림도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구매한 금액이 한 850만 원 정도 된다고 하고 또 이 강사 얘기에 따르면 이런 방식으로 한 피해자들이 한둘이가 아니라고 해요. 학생 강사들한테 그 교수 그림 사지 말라라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쩔 수 없던 학생 교수들이 있나 봐요. 그런 학생들이 결국 사들고 와서 눈물을 흘렸. 뭐 좋은 그림이고 하면 울진 않지요. 감동의 눈물이 아니에요. 억울함의 눈물이죠. 그림을 싸게 샀으면 감동의 진짜, 눈물. 그렇죠. 이거는 억울함, 이상한 눈물. 그렇게 눈물 흘린 학생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 양지열 변호사님이 또 그림의 조예가 되게 깊으시잖아요. 그 책도 쓰시고 말이죠. 자,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저희 외삼촌이 미대 교수셨고요. 또 화가세요. 되게 원로 화가신데 당신 작품에 대한 이 어떤 자존심 이런 게 엄청 강해요. 저도 예전에 저희 외삼촌한테 그림 삼촌 이거 얼마 뭐 저한테 좀 이러셨는데
아 1원도 안 깎아줘. 그게 예술가잖아요. 그게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쩔 때는 좀 답답하게 보일 때도 있고 고집스럽고 괴팍하다는 평가를 받는 그런 예술가도 있었는데 저희가 꼭 예술까지 넘기지 않더라도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 사건반장 제작진에서 교수한테 연락을 해봤는데 교수가 받다 와서 그 교수님 자리에 없는데요 라면서 전화를 안 받으셨다고 합니다. 아, 다시 한 번요? 그 교수가 사건반장 제작진이 연락을 했는데 자리에 그 교수가 없다라고 그 교수가 전화를 안 받았대. 받고서는 얘기를 안 해주더라는 겁니다. 아 본인으로 추측이 되는데 추정이죠. 추정. 예, 추정이죠. 예. 그렇게 답을 안 했다고 다른 매체에는 강매한 적이 없고 본인이 피해자다 이런 입장을 보도로 나오게 남겼다고 하는데 아무튼 학교 측에서 징계위원회를 지금 시작할 상황이고 아니 근데 개최를 아직 안 했다고 하는데 이분도 직책이 많더라고요. 아까 주임 교수라고 했잖아요. 주임 교수 자리에서는 해임을 했다라고 하고 도서관장이었답니다. 도서관장도 면직 처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앞으로 뭐 수업이나 이런 것들은 학교 측에서 다 추가적으로 조치를 할 거고 학교에서는 청탁금지법, 대학 교직원이면 청탁금지법 대상이지 않습니까? 공무원에 준하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창피입니까?